그래서 싫어요. 해마다 7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고 지난 3년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20만 명에 이릅니다.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학교를 다녀도 희망이 없고 공부가 재미없다는 학생이 80%가 넘습니다. 아이가 부적응한 게 아니라 학교가 부적응한 거다. 그런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진로에 맞춰주지 못하는 학교가 부적응한 거다.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쓸모있는 인간인지 어떤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인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동기라든지 뭐 의미라든지 이런 걸 강하게 주지 못하는 거니까 그건 좀 불행하죠.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청명학생교육원. 이곳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공부에는 흥미가 없는 아이들. 그중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세민 일어서 이곳에 온 지 일주일 남짓 됐다는 세민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여기에 왔지만 이곳 역시 세민이에겐 낯설기만 합니다. 저는 세민이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민이가 뭐 전혀 이걸 못한다거나 안 하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이건 아닌데 그냥 굳이 막 좀 힘든데 뭐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고 있어요 세민이한테는. 저는 졸려요. 피곤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어버린 아이. 세민이는 왜 자신만의 세계에 이렇게 갇혀버린 걸까요? 학교 생활이 힘들어진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공부는 점점 어려워져서 따라갈 수 없었고 집안 형편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세민이에겐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학교와 친구 모두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고 친구도 없고 내가 왜 거기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럴까. 학교 부적응 학생들 중 대부분은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입니다. 할까?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시 와. 톰하고 제리 하고 싶었는데 짜증나요.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른들의 작은 관심입니다. 이 아이들이 참 그 상처가 있는, 내면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보다 더 좀 이 치유를 시키고 안정을 시키고 또 좀 보듬어주고 인정을 해주면 이 아이들은 보다 더 나은 그 자기 삶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안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내자. 네.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세민이가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제 주말이 일상입니다. 그래 보이지요? 딱 봐도 알겠죠. 사람은 하나도 없네? 네. 주말에 일상이 어떻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TV 보다. 이 넓은 모래판 위에 세민이가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은 고작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나는 본인이 이제 늘상 경험하는 것들이 그렇게 뭐랄까
허전함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울한 쪽하고 연관이 많이 되겠구나. 참 어떻게 보면 얘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세민이는 지금 뭐가 제일 힘들어? 세민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애들은 그걸 사달라고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 근데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죄송해서. 제작진은 세민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세민이의 이런 아픔을 아버지는 알고 계실까요? 집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거기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애들이고 이제 뭐고 이제 뒷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었죠. 딸 같은 아들이어서 세민이를 유독 예뻐했었던 아버지. 하지만 7년 전 이혼으로 가정은 흔들렸고 세민이를 잘 돌봐주지 못한 것이 아버지는 미안하고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청명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세민이는 주말 동안만 아버지와 함께 지냅니다. 금요일날 부모님 어때요? 금일? 네. 관심을 가져주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세민이는 꿈만 같습니다. 웃을 일도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도 이 작은 행복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뭐 크게 바람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돼서 평범하게 지 또래들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걸 원하는 거죠. 청명원의 아침.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 2013년 6월 28일 청명성장 공동체 예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설픈 모습이지만 세민이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뭐지 카드를 꾸미고 열심히 색칠하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아이들을 믿고 격려해주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세민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자기 청소구역 깨끗하게 검사받. 이곳에도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예전의 세민이였다면 반항도 했겠지만 지금 세민이는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기 싫은 게 있어도 뭐 이걸 해야지 되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학교 선생님들과 아버지의 관심 안에 자리 잡은 세민이. 세민이는 지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세상을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 아이를 사랑을 듬뿍 줘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마다 사랑을 듬뿍 주셔야 되겠죠.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성원이를 다시 찾았습니다. 혼내는다고. 너 내 얘기 듣지를 않아. 엄마가 말하니까 짜증나는 거잖아. 맨날 약속도 맨날 지키기만 맨날 약속만 하지. 엄마 약속 지킨 적 한 번도 없잖아, 엄마. 바쁠 거면 약속을 왜 해?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바쁘면? 아예 못 해줄 거면? 그럼 난 기대하게 만들고 내가 또 기대가지고 엄마한테 말하면 왜 엄마 바쁜 건 몰라주냐면서 나한테만 그러고.
네가 성인이 되면 월세든 어떻게든 너 나가게 해줄게. 근데 지금은 너한테 필요한 건 교육이야. 네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있잖아. 뭔 짓을 해도 엄마는 너 붙잡아서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위치의 엄마야. 엄마가 말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강제지. 강제로라도 해야 돼. 걔 짜증나. 그냥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를 넘었어. 이제 못해 아무것도. 서른 넘었는데 뭐 어떻게 하면 뭐해 이제. 끝났는데. 뭐가 끝나? 끝났어. 다 싫어. 굳게 닫힌 성원이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작진은 심리 상담 전문가를 만나 성원이 문제를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줄게. 엄마와 성원이의 대화를 모두 지켜본 전문가의 해석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는 대화로 보이시죠? 대화로 보이지만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욕구를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그래서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아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엄마의 뜻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걸 느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저 쭉 보면은 부담감 때문에 자기를 실패자로 보고 있어요.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 그래, 반가워요. 그래. 성원이와 엄마는 함께 상담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냥 막 자기가 얘기하자면서 막 그러는 거 좀 막 자기 얘기만 막 꺼내지 말고 그러고 막 계속 막 현평 얘기 좀 안 하지. 성원이는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동이야. 가끔씩 뭐 어른들에 대한 피해의식, 자기가 오해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민감한 아이다 보니까 화가 더 많이 났던 것 같고 그것이 또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원인 제공까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어떤 불신감 같은 게 많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많고 자존감도 좀 많이 낮고 그런 상태에서 그 선생님과의 사건이 하나의 그 발화, 촉발 인자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학교를 거부하고 엄마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까지 성원이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학교가 재미가 없어지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고 화만 나고 그 이유가 가장 사랑해야 할 엄마, 사랑해야 할 가족한테 자기의 어떤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나라는 어떤 좌절감에서 비롯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안 돼. 성원이의 방황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바로 엄마였습니다. 내가 많이 참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 난 정말 승리를 다니면서 승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고쳐야 나 어떻게 더 고쳐야 될지 좀 배워야 돼. 정말 기억은 모르는 것처럼 그런 거 같아. 성원이와 엄마는 새로운 출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